자, 최근에 이상한 거 많이 올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기성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완성도 높은 폼떡 기성 키보드로 한때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레이니라는 녀석이 있었죠. 그 레이니의 업그레이드 버전 웨이브 75, 그냥 웨이브라고 적혀있네요. 웨이브. 이게 이미 출시가 좀 돼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가 한동안 한국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무튼 각설하고 바로 뜯어보러 갑시다. 두둥. 폼이 여러 장 들어있는데 이게 안에도 왠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들어있는 폼인지 다른 폼인지 저는 사전 정보가 없으므로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 팩은 뭐 들어있을 법한 것들 들어있겠죠. 키캡플러, 그다음에 케이블, 그리고 본체,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매뉴얼들. 사나이는 매뉴얼 안 보니까 예전에 레이니 때랑 패키지 구성이나 포장이나 이런 게 거의 흡사하네요. 안에 한 겹 더 포장이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전체 구성입니다. 첫 느낌은 괜찮네. 솔직히 좋은데 이제 기성 키보드들도 좋은 걸 너무 많이 만져봐서 막 으악 쇼킹하다 이런 느낌이 없어. 폼들이 어떤 게 들어있을지 볼까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종류는 어떤 선택지인지 대충 감이 오네요. 뭐 취향대로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품을 한번 봅시다. 아마 이게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에 따라서 뒷면 무게추랑 배터리 크기 그리고 스위치가 다를 겁니다. 제가 일단 각기 다른 옵션의 웨이브를 2대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은 한번 볼게요. 여기를 열면 짜잔 동글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방식이죠. 어디서 먼저 시작했는지는 뭐 대부분 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열어볼까요? 야, 이제 이런 기성품 키보드도 볼 캐치를. 대단하다. 자, 보시면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 볼 캐치 구조입니다. 이 볼 캐치만 있는 게 아니야. 마그네틱 커넥터. 얘를 들면 짜잔. 볼 캐치의 마그네틱 커넥터. 근데 이제 이런 중가 정도 되는 보드에서 이제 이 볼 캐치를 안 따라가면 서운할 상황입니다. 이제는 보면 구조는 볼 캐치와 가스켓 자켓인데 여기 보면 약간 낯선 기둥 같은 게 실리콘 덩어리인데 아마 이 부분과 접촉돼서 지지를 해주겠죠. 양쪽에서 그냥 가스켓이라고 보면 되겠죠. 하부는 보시면 아까 들어있었던 여분으로 들어있었던 그 하부 폼이네요. 굳이 있는 거를 더 넣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4000mAh짜리 배터리 2개. 오래 쓰겠네요. 오래. 이게 낮은 급 옵션에는 아마 4000mAh 배터리가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쇼트 방지 필름이 한 겹 더 있고요. 구조는 말해 뭐해 훌륭합니다. 그리고 늘 제가 완성품을 뜯으면서 하는 말, 얘는 안 뜯어볼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 아는 구조고 이 스위치랑 다 분해하려면 힘드니까. 키캡이랑 스위치만 몇 개 한번 빼볼까요? 개 편하잖아. 카일. 일단은 당연히 정방향으로 꽂혀있죠. 스위치가 정방향 기판이고 얘는 설청축. 이거 한자를 그대로 읽어서 설청축인데 카일 리니어 스위치고 자세한 스펙은 이따 타이핑할 때 밑에 다 적어놓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PBT 폼떡엔 두툼한 PBT 키캡이 제밭입니다. 이중사출이고요. PBT 이중사출. 카일 설청축. RGB 디퓨저도 있고 온오프 점퍼 스위치가 여기 캡스락을 들면 나옵니다. 온 해볼까요? 온. 바로 RGB 다 켜지죠. 2.4를 연결하면 바로 붙을 겁니다. 펑션 4를 누르면
바로 2.4 동물 연결됐고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요즘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이전까지는 아마 음질이 조악한 걸로 들어갔을 텐데 제 원래 목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워낙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당연하게도 요즘 나오는 다른 키보드들과 마찬가지로 블루투스 3개, 유선, 그리고 2.4 동글까지 이 3개 모드, 트리 모드 지원합니다. 그래도 당연히 아무 문제 없겠지만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다 먹네요. 당연히 한번 테스트를 해서 나왔으니 다 먹긴 하겠죠. 이 볼캐치가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진짜. 솔직히 안에 세팅 바꾸고 뭐 이러는 거는 자주 하진 않아. 근데 그 한 번이 굉장히 귀찮긴 하거든요. 어쨌든 볼캐치와 마그네틱 커넥터는 무조건 장점이죠. 그리고 이런 구조들 보면 확실히 설계에 신경을 쓴 흔적은 많이 보여요. 웬만한 폼턱은 그냥 기성품 사도 되겠다. 물론 모든 기성품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충분히 좋습니다, 이 친구들. 그러면 다른 옵션 한번 잠깐 가져와 볼까요? 얘도 나쁘지 않아. 얘도 마그네틱이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쪽에는 무게추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가 4000mAh짜리 하나, 여기는 2개 있었죠. 요 정도 옵션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치가 다르겠죠? 스위치 한번 따볼까요? 스위치가 다르고 배터리가 다르고 그리고 하우징도 다르네요. 마감 처리가 달라. 그리고 아마 뒷면이 다를 거예요, 무게추가. 보강판도 다르잖아. 보강판이 PP네요. 얘는 PP고 이 친구는 F8입니다. 그냥 딱 봐도 이 정도는 이제 짬바로 다 알아버렸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키보드 조금만 쳐도 다 아는 것들이죠. 사실 굳이 비싼 거 안 사도 충분히 좋다, 내 생각엔. 미러 뒤가 다르죠? 아이고 미안해. 재질의 차이와 무게의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만 어차피 폼떡으로 잘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차이가 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어쨌든 둘 다 잘 나왔네요. 옵션 차이 크지 않다. 그냥 원하는 색상에 자기 지갑 사정에 맞게 사면 된다. 둘 다 좋다. 끝! 이제 제대로 타이핑을 해보러 갑시다. 역시 스테빌은 뭐다? 남이 만들어준 스테빌. 공장에서 전문가가 잡아준 스테빌이 최고다. 바운싱은 그렇게 센 편이 아니네요. 쳐보겠습니다. 그냥 얘는 소리만 비교해보세요.
둘 다 매력이 있는데 나는 이쪽 취향입니다. 마감 방식이나 색상은 이쪽 취향, 소리는 전 이쪽 취향.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둘 다 그냥 아무거나 사도 된다. 좋다. 끝. 자, 웨이브 75. 레이니가 대단했으니까 레이니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폼떡은 나름의 공식이 만들어졌고 레이니는 그 레시피대로 아주 잘, 그것도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가 되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브 75는 레이니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볼캐치, 마그네틱 커넥터, 사이드 스토퍼, 약간의 세팅 차이를 줄 수 있는 마운팅 옵션의 추가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성공한 것 같고요. 간단한 체결 구조를 택하면서 자잘한 옵션들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의미의 또 다른 옵션들도 넣어놨고요. 사실상 잘 만들어진 폼떡이라 그 세팅의 차이가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진 못해요. 하지만 웨이브를 사실 분들은 입문자들이 많겠죠. 쉽고 재밌게 이런저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장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가격대의 풀 알루미늄 폼떡 키보드는 원탑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레이니 때랑은 다르게 정식 국내 벤더가 있죠. AS 문제라든가 그런 기타 등등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맞냐? 적당한 가격에 커스텀 키보드의 맛을 느끼고는 싶은데 만들 자신이 없다? 사세요. 끝! 자, 이거 보면 좋다는 커스텀 킷 사서 스위치도 나름 검색해서 찾아서 넣고 키캡도 예뻐 보이는 거 골라서 만들잖아?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입문자분들은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확실히. 끝! 또 보죠.